자, G20에 가서 국가의 위상을 G200으로 낮추고 있는 윤석열이 나름대로 또 사진 몇 개를 꺼내놨습니다.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여전한 쩍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사진이 이제 남아공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이라고 이거를 찍은 거예요. 이게 요 직전에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그 경호원의 무단 진입이 있었습니다. 그 몸싸움을 했었던 그 사건의 원흉이 된 게 뭐냐면 이 회의를 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이 통역관이 따라 들어와 갖고 수행원들하고 이 회의를 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거기를 반드시 통과했어야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남아공하고 우리가 얘기가 돼 있었는데 브라질 진행 요원들이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안에 통역관만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따라와 있는 인력들이 전부 다 따로 모여갖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그러면 정문을 통과해갖고 여길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수행원들 따라서 돌아가갖고 여기서 다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만 통역관이나 인력들을 데리고 통과해야 우르르 들어간 거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측의 실수이거나 또는 우리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예요. 손님인 주제에 주인이 이쪽으로 가서 저쪽에 가서 안내하는 거를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측에 사전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라질 측에 사전 협조 요청을 했고 통역 요원을 대동하기로 돼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맞다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도 들어갈 때 통역은 옆에 붙여가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쓰는 언어 자체가 포르투갈어예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스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 통역들이 다 붙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론 이제 영어를 하는 정상들 같은 경우에도 옆에 포르투갈 그 통역은 붙여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이 포르투갈어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이 말이 전혀 이번 현황과 상관이 없는 게 다른 나라도 맞아요. 통역관 다 대동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우르르 게다가 통역관이라고 하는 애가 정신없이 그러니까 딴 나라는 딱 보면 그 정상 한 명 그리고 그 통역관 이래서 이렇게 와요. 뒤에 우르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옆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그 지시에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통역관이 옆에 딱 붙지도 않고 왔다리 갔다 얘가 정신없이 굴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측에서 의전 담당하시는 분이 그 통역관 옆에 가가지고 네 통역이냐고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동시 송출이 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중계를 끊고 넘겨버려요. 혹시 뭐 사고 터진 줄 알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저게 해소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브라질 측의 실수였고 사과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브라질 측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 실수도 아니고 사과 아니다. 라고 반대 성명을 내놨어요. 이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뉴스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남아공 대표를 만나가고 쩍벌을 하면서 저기서 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저 상황에는 통역은 어디 갔어? 옆에 있기는 한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옆에서 이걸 네. 하고 있기는 한데 이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류를 들고 와서 차가 뭐 얘기를 하는 회의를 하는 듯 받아 적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 도대체 빈손으로 앉아서 뭘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남아공 대통령이 영어를 하든지 어떠든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아공은 영어를 하죠. 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이 표정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남아공에는 또 뭘 퍼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참 걱정스러운 행보의 하나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아공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어요. 우리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자, 뭐라고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그 사진을 올렸어요. 네. 쩍벌하고 있는 사진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아공 대통령하고 이렇게 다리, 남아공 대통령은 공손히 모으고 있죠. 아니, 근데, 쩍벌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바짓단을 어떻게 잡으면 저게 양말 위쪽으로 저 맨살이 하얀 뽀얀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런 사진을 찍히는 거죠. 네. 진짜 버클리맘님 말씀처럼 예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품위도 없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쩍벌과 관련해 가지고 2021년 8월 4일에 기사가 있어요. 뉴스원 기사를 보니까 이준석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쩍벌과 관련된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그걸 다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후보가 요즘 술, 쩍벌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고 세간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4월이죠. 8월이죠. 8월이면은 그때 대통령 후보 시절이잖아요. 자, 이때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술자리가 너무 많고 자꾸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쩍벌은 뉴스가 아니다. 쩍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들은 그걸 뉴스로 삼는 등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년이 지났는데 개선이 되기는커녕 각도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3년이 지났죠. 네. 네. 그러니까 2년 반이 넘는 동안 처음에는 약간 90도 정도를 유지하던 게 지금은 거의 120도에 가까운. 아니 저렇게 벌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벌리는 자체가 더 불편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당시에 뻥을 쳤고 윤석열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쉴드치기 위해서 결국은 이준석도 그 당시에 네가 얘기한 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너는 앞잡이였어. 그러니까 너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지금 너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또는 네가 윤석열이 지방선거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고 막 이런 식으로 폭로를 터뜨려가지고 뭔가 너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뚱. 넌 이미 이때부터 네가 윤석열의 앞잡이가 돼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지금 네가 윤석열을 공격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여러분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G20 관련해갖고 한반도 관련된 내용 하나 합의시킨 게 없고요. 없어요. 어느 나라 정상을 만나갖고도 뭔가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 할 만한 성과 내용도 하나 없고 무슨 뭐 말로는 방산이 어쩌고 뭐 페루랑 잠수함을 하기로 했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닥 내세울 수 있는 선방 결과 하나를 못 남기고 지금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추경호나 한동훈한테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배려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일찍 새벽이니까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말아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면 공식 행사가 돼버리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비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 시간에 들어와야 될 만큼 비행기 안에서 겁나 망가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귀국 비행기 안에는 늘 보도자료를 돌리고 기자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번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안 해도 그러한 리포터라도 내놓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나라를 간 게 아니라 G20 정상들을 다 만났고 그 와중에 했죠. 브라질과 페루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을 따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5박 8일을 돌아다니면서 오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리포트 한 장을 안 내고 환영 행사도 없이 그냥 집구석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처박혀 자고 있을 것 같다.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용기에 기자들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야, 누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관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기사는 1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금 상황도 저는 솔직히 지금 상황도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레기들이 기레기 대빵이죠. 조선일보가 겨냥해야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정권 바뀌면 조선일보부터 폐간을 시키든 힘을 빼놓든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